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월 3일입니다. 2월 첫 거래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다행히 명절 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반등하면서 1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거의 10%대 이상의 낙폭을 보였던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대 낙폭을 한 달간 보였던 매우 안 좋았던 1월, 최악의 1월이었는데요. 2월 시장 오늘 출발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지수로만 보면 양시장 2%씩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지수의 상당폭을 차지하는 거와 오늘 바이오 종목들 그쵸? 코스닥에서 2차전지까지 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의 강세를 빼고서는 특별히 반도체도 그렇게 좋았던 모습이 아니었고요. 미국 시장이 우리 연휴 동안 거의 나흘 내내 금요일부터 나스닥이 거의 8% 이상 올랐고 급등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오늘 또 실망감이 좀 있었던 증시가 국내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주식 시장이 1월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구정 연휴 동안 MSCI 전세계 지수가 약 4.1% 올랐고요. S&P 500은 6.1%, 나스닥은 무려 8%, 기술주 위주죠. 그리고 MSCI 코리아 ETF, EWY가 이제 그죠 단축건데 6.2%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반등했으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소 3% 이상이 최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새벽에 마감한 페이스북이죠. 사명을 메타로 바꾼 이 메타가 시간의 거래에서 20% 이상의 낙폭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그 메타 관련 종목들 그쵸? 오늘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페이스북의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이런 것들 MAU라고도 표현하죠.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이런 같은 어떤 집계가 되게 중요하게 표명되는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도 급락을 했다가 상당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의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저는 기대하면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모색한다 이런 얘기를 1월 말에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애플 그죠?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은 결국 물적 분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금 수급 블랙홀 이런 것들 상당히 앞으로 차기 IPO들에 대한 대역급이든 물적 분할 IPO 이런 것들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앞으로 예고하는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식 분할 그죠? 미국은 주식 분할을 많이 하죠. 애플도 이미 했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었었고 대부분 아마존도 했었었고 이거를 20분의 1 이 가격으로 2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호재 그리고 반도체 AMD 상당히 견조한 수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확인되면서 나스닥이 결국에는 급락도 했었지만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우리 연휴 동안 다시 반등 50% 되돌림을 강하게 보일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실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적. 자 그리고 매크로 이슈를 계속 1월 FOMC에서 상당히 긴축 강도가 높아졌던 그런 시장의 그런 악재성 요인들을 연준의 의원들이 오히려 시장 달래기에 좀 주력한 또 한 주가 아니었나도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지역 연준 총재들이 결국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터 역할을 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행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3월에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50bp 인상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언급했던 것도 시장의 안도적 랠리를 우리 연휴 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나흘 동안 거의 양봉으로 그쵸? 상당히 좋은 상승을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연을 쉬고 국장 오늘 코스피 개장하는 오늘 이 페이스북 어닝 쇼크, 지난번에 이 어닝 쇼크가 뭐였죠? 넷플릭스였죠. 사실 넷플릭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페이스북도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AU나 MAU, 이게 다 아시겠지만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이게 결국 일일 활동성이 높은 그런 집계, 이거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결국 아프리카 TV 이런 걸 텐데요. BJ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 실시간 접속 수를 체크하는 그런 유저들, 사용자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쵸? 광고가 노출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이런 SNS, 미국의 빅테크 기업일 텐데, 사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나온 지도 오래됐고, 페이스북이 뭐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DAU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정체성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을 바꾸고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메타버스 사업서 연간 12조 원 적자, 뭐 이런 예상이 안 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그죠?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투자가 필요한 거였고요. 이 투자의 필요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시간, 결국 타임이었습니다. 근데 메타로 사명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페이스북, 즉 메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실적이 되게 나빴다고 가이던스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낮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메타버스 사업에서 당분간은 수익성이, 즉 이익이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 그쵸? 올해 1분기 전망도 그래서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쇼크가 나온 그런 이슈였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도 같은 개념이죠. 이미 사용자들이 뭐 포화 상태에서 경쟁사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액티브 유저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 코스트 비용을 올리고, 이 비용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 거죠. 가격을 올린 거, 정책을, 가격 정책이죠. 이게 P가 올라간 거죠. Q는 성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P라도 올려서 성장을 보여줬었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여느 기간 동안 미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했으면 진짜 심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아침 시가는 그래도 유지 정도 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양시장, 그죠?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올랐고, 근데 거래대금은 여전히 좀 아쉽고 상승 종목은 그래도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코스닥에서 아침 내내 외국인이 팔다가 어쨌든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도 샀다는 거,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이게 1월 27일까지거든요. 마지막 5천억이 줄었네요. 연휴 전인 28일 또 내일자, 이게 보통 한 3일 정도 딜레이 되거든요. 또 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용잔고가 상당히 거의 10개월 내 채바닥까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이기도 하죠. 상당히 반대매매가 많이 나갔고 반대매매성, 회피성 물량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연휴를 쉬고 국장 개장하는 오늘 이 페이스북 어닝 쇼크가 이 상승에 대한 제한을 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업종들, 뭐 시총 큰 것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빠지기도 했고요. 자,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2월 시장이 1월보다 낮다는 것, 어떤 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냐? 결국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결국 실적,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 그쵸? 그거에 따른 미국이 강세를 보인 건 분명하고요. 뭐 금일 새벽 실적 발표, 실적보다 아까 말씀드린 메타에 대한 투자 손실,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시간 없이 이 메타버스 사업에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페이스북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우리나라에 이 관련된 사업들이 점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은 플랫폼, 그죠? 플랫폼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고, 국내 기업 중에 이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이걸 할 수 있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메타버스라는 사업 자체가 초기에는요, 정말 대규모 적자를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아까 페이스북의 기존 사업인 뭐 DAU, MAU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광고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체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쪽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둔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신사업에 분명히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주크버그도. 그래서 이 성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괴리감이 이번 시간의 하락과 오늘 좀 전에 새벽에 발표했던 페이스북의 시간의 거래 급락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도 또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소수의 기업들이 상당히 시가총액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AMD나 애플, 앞서 실적에 또 주식 분할까지 하기로 한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회사들과 페이스북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드 긴축 우려는 거의 정점입니다. 올해 김리 인상을 4.7회 정도, 약 5회 정도 거의 시장에서 이미 시장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죠? 미국채 금리에도 기반영이 됐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실질금리라는 게, 그죠? 실질금리라는 게 결국 명목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면은 여기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죠? 이 물가 상승률 지표 이런 거를 빼면 이게 최근에 46bp 정도나 올라갔는데,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 그리고 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려도 실질금리가 실제적으로는 중립금리 정도 되는 거, 그 안에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그리고 미국이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결국 도입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BEI를 겨냥해서 잡았다면은 이 실질금리가 실제적으로 연준이 2023년 내년까지 7에서 8의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금리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지난주 고용지표에서 발표를 보여줬지만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전파력은 강하고 위중증은 약한 그런 감기의 수준으로 생각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임금이, 그쵸? 임금,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것도 맞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봤었을 때 금리를 마냥 지금의 매파적 분위기처럼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 달래기, 그죠? 명절 연휴에 나왔지만, 물론 이거는 3월 연준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QT, 양적 긴축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수급 악재, 이거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이슈 지금 문제돼서 정치인들, 대선 후보에서도 지금 이미 이거를 이용하려는 그런 정책 후보들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웃기죠.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바로 등극을 하고, 아직 편입 안 된 코스피 200에 이제 특례 편입, MSCI 이런 쪽의 특례 편입, 2월, 3월 이벤트 때 여전히 수급 노이즈가 아직 잔존을 하지만, 대부분 그냥 코스피에 편입되는 것들 연금에, 그래서 수급이 다른 종목을 올 매도 치고 얘를 매수했던 그런 이슈는 어쨌든 제거됐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보는 PBR, PER 이런 것들, 가메드 시그널이 옛날에 금융위기나 미국의 신용 강등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와 굳이 비교하자면 분명히 바텀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증시 하락의 신용거래 융자 10개월 만에 최소 21조 원입니다. 21조 원. 옛날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사실 13조만 되면은 증시 그 신용 물량이 최대치라서
뭐 폭락을 우지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탁금이 20조예요. 20조. 지금 예탁금 70조고요. 무려 3배나 늘어났는데 신용은 이때 대비 약 2배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숫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래 대금이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 그리고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전체 시가총액의 이 신용 잔고 비율만 봤을 땐 코스피는 1%도 안 되고 코스닥이 조금 높지만 2%가 여전히 높지만 어쨌든 이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월 주식 시장을 봤을 때 1월보다 나빠질 건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사실 오늘 뭐 채널 커뮤니티에 기존의 주도주들 뭐 작년에 주도주였다 하면은 사실 메타 이게 대변되는 게 게임 뭐 NFT 2차전지 그죠? 이런 쪽이었고 안 되는 업종이 결국에는 헬스케어 반도체 이런 쪽이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이쪽 반도체가 좀 되는 모습인데 여전히 그 좀 단기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최근에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PCB라든지 그쵸? 그리고 OSAT 이런 후공정 쪽은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M&A를 추진하려고 하는 로봇 그리고 AI 자율주행 이런 신사업들 그쵸? 이런 것들 올해 주도주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종목들은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가 뭐 여전히 좀 불편한 건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좀 크게 반등을 줬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이런 것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뭐 신라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노이즈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잔존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쪽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페이스북 얘기를 일부러 드린 건데 뭐 기존에 그쵸? MAU, DAU 이런 걸로 표방하는 광고 매출에 대한 그런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거고 이쪽에 대한 노블록스도 사실 상장을 미국에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얼마 전에 전환을 했을 뿐이지 어려운 시기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런 보통의 신규 비즈니스 하는 사업 자체가 플랫폼 그쵸? 플랫폼을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사업에서 당장의 이익을 눈에 가시성 있게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를 좀 기억한다면 좀 업황 자체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지금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온 미국 기업이라든지 국내에서도 플랫폼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내 기업들이 플랫폼을 하기에는 자본력이나 그런 자금 조달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컨텐츠 프로바이더 오늘 뭐 J 컨텐트리가 지금 우리 학교는 그쵸? 뭐 세계 1위 또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물론 셀 온 더 뉴스에 팔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컨텐츠에 강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컨텐츠를 메타와 엮였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대표적인 게 미디어랑 엔터 이런 업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게임 업종은 뭐 NFT 때문에 좀 많이 다쳤고 비트코인 때문에 좀 하락률이 깊었긴 했지만 성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메타 사업이 결국 주커버그가 원하는 사업이 뭐 분기당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더라도 왜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려는지는 사실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수혜주들을 분명히 찾는 데는 지금같이 이번에 조정을 왔었을 때 정말로 성장할 수 있고 이 성장이 지금의 당장의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매우 힘들고 3월 FOMC까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시장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FOMC가 실제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는 정말 악재가 모든 그죠? 오늘 J 컨텐츠의
셀러 온대 뉴스처럼 FOMC의 악재가 모두 셀러 온대 뉴스가 3월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가격 조정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분명히 뭐 흔히 최근에 말하는 뭐 퀄리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뭐 가치주를 사라, 뭐 성장주 사라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보다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적 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실적이 기대되는 성장 기업을 그죠?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포진해 놓는 게 1월 달에 잃은 그런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씩 한번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오늘 증시가 반등했지만 재미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2월달 내내도 어쨌든 1월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 끝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휴 끝나고 좀 하루 피곤하셨을 텐데요. 내일 하루 또 금요일만 지나면은 주말이니까 힘내시고요. 이제 1월 같은 그런 하락은 다시 아마 올해는 그쵸? 그런 깊은 하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제 채널 또 여전히 이용해 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구정 지났으니까 진짜 새해잖아요. 우리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